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분석하는 남자 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하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지 알아보는 첫 방송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 어제 목요일까지였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2.3%, 코스닥은 마이너스 1.9% 이렇게 빠졌네요. 이게 지수가 이 정도 빠진 거였으면 개별 종목들은 얼마나 빠졌을지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주식시장에 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기 대응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본 거를 방송을 찍게 되었고요. 이 단기 대응 시나리오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을 할당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일단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매도가 되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금리를 썼어요.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봐주시면 어제 이렇게 크게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밤이었죠. 어제 밤에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1.7% 부근, 1.65 정도일 거예요. 1.6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달에는 1.70까지 갔는데 그때 코스피 시장이 되게 안 좋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봐주시면 공매도가 5월 3일날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한 6천억 가량 하고 있는데 어제 주식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량이 좀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기대 심리로 인해서 좀 많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래 또 써놨지만 한국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공매도와 인플레이션이다. 이것도 글로벌하게도 이게 틀리지가 않아요. 이 공매도는 아니어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뒷장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이제 끝나고 이제 경제 재개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겠죠. 안 그래도 세계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거를 지금 시민들이 안 쓰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어디 가려고 해도 뭐 5인 제한이다 해가지고 지금 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명품은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 소비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기업의 투자는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더 커질 거예요.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왜냐면 더 쓰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럼 이럴 때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소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이 소비하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밸류에이션 할 때 할인율이 커지거든요. 할인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할인율 요소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은 아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걸 봐주시면 공매도예요. 일단 공매도.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반박 자료는 주식 수익률 관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주식이 올라가면 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무한대로 올라가면 수익률도 당연히 무한되겠죠. 그리고 주식이 떨어져 봤자 우리가 투자한
상장 폐지가 당해봤자 마이너스 100%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이게 반대예요. 공매도는 이렇게 되겠죠? 공매도는 이렇게 돼요.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요. 여보세요? 예,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공매도는 이 반대의 개념이에요. 공매도는 주가가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레인지는 100%입니다. 왜냐면 공매도라는 게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져 봤자 여기 올라갈 때처럼 100%죠. 100%밖에 수익률을 못 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공매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공매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관 투자자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전문적인 그런 정보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거고요. 기관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한 1200억 가량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좀 많은 편이죠. 6천억 정도. 지금 이게 코스피 200하고 150밖에 안 했는데 이게 공매도가 풀리면 이게 아마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면 이득을 100% 보지만 올라가면 손실이 무한대니 위험한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게임스탑 같은 게 진짜 이게 골 때리는 사례였어요. 게임스탑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공매를 해놨는데 개인들이 싹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쇼커버링이라는 걸 들어가죠. 공매도가 이제 빌린 주식을 일단 팔고 나중에 갚겠다는 건데 이게 더 올라가면 수익률이 더 마이너스로 무한대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사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반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봐주시면 이게 인베스팅닷컴에서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금 한 1.66%죠. 현재. 그리고 코로나 이전 2019년 12월 1일 날 보면 1.9% 수준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2% 정도로 지금 밴드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1.6%인데 이 우려감 때문에 이게 쭉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올롱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사실 2%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2019년 수준이죠. 2%가 넘어가고 2.5%가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경기 과열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1.6% 단계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사실 2%까지 1.9%까지도 괜찮아요. 왜냐? 2019년도에 우리가 회복하는 거니까 경기가 회복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2%까지. 그런데 할인율이 좀 더 커지겠지만 그래도 2%는 괜찮습니다. 근데 2.5%가 뚫었을 경우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진짜 주식 다 그러니까 주식 다 이제 팔고 이제 좀 봐야 되죠.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그럴 때가 중요한 거고 이럴 때는 확실히 뭐 선물 같은 뭐 금이나 은 같은 뭐 원자재 투자하는 게 좀 더 옳죠. 그러면 봅시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건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는 국내 기업 이익이에요. 이익이에요. 일단 2021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봅시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같은 이익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일단 2021년도 5월 달에는 이게 수직 상승을 해요. 수출만 봐도 알 수 있죠. 수출이 그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여기 옆에 자료를 보니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93조, 순이익이 143조,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226억,
6조 262조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왜 좋냐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어쨌든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밸류에이션 할인율 얘기를 하는데 할인율이 올라가면 주가 밸류에이션 할 때 적정 가치를 할 때 할인율이 여기 아래 들어가니까 분모에 들어가니까 적정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게 주가가 똑같다고 한다고 이익치가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떨어지죠. 주가가 예상 주가가 적정 주가가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이익 추정치가 이익이 할인율보다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정 주가는 할인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 이익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는 할인율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지만 이익이 더 올라감으로써 적정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PER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PER 다들 아실 거예요.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대 수익률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역수거든요. 역수.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게 왜 역수냐? 일단 한 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주가에 투자를 할 거예요. 투자를 하면 이 기업이 1년 동안 어닝 퍼 쉐어라는 한 주당 이익을 번다.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주인이 주주죠. 그리고 그 주주의 지분율은 주식 수로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주가에 한 주를 투자를 했어요. 한 주를 투자한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고 그럼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근데 한 주당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내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기업의 주인이니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PER이 낮아진다는 거는 이게 떨어지거나 이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그 얘기죠. 여기서 한번 보시죠.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주가가 떨어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당 순이익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있고 순이익, 영업이익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주식은 더 싸지는 거죠. 수익률은 더 커지고 왜냐?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떨어지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주식을 팔고 있죠.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주식이 되게 싸져요. 그렇다면 다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이유가 생기든지 어떠한 이슈가 생기든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그러니까 25일 그 한미 정상회담 그거 한 다음에 이 반도체 쪽으로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요. 최근 오늘 뉴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반도체 이 투자를 510조인가요? 510조까지 이제 늘린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걔네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AI도 될 수 있고 그 시스템 반도체도 될 수 있고 전기차 반도체도 될 수 있고 수요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분기점은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삼성전자에 좀 투자 좀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투자 금액을 늘린다고 하고 하니 반도체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일 이후에 반도체 관련 주식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할 거고요.
그리고 좀 이게 좋은 종목도 갖고 있긴 한데 그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사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봅시다. 일단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일단 금리 상승,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상승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서브프라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서브프라임 때 코스피 지수하고 기준 금리거든요. 서브프라임 뭐 경제 위기 터진 다음에 뭐 당연히 떨어지고 기준 금리도 이제 경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떨어뜨리죠. 한국은행이. 그런데 이게 좀 회복기 때 금리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이 지금 인플레이션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기준금리 올린다 해도 한동안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웃긴 거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제 분기가 가열되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2010년도, 2010년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네 번째 올렸을 땐 떨어졌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올릴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릴 때는 괜찮아요. 뭐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리스크도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재개화되고 회복 과정에서는 국민들과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은 당연히 좋고 취업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기가 선순환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금리금리를 유지하는데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게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지금 쫄아서 안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거다. 기업들의 실적. 영업이익 226조, 순이익 162조, 2022년도. 이거를 보고 이거를 생각하시고 임하셔야 돼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한번 더 떨어질 것 같으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떨어질 것 같으니 좀 기다리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내가 원했던 지수가 오거나 내가 주식을 딱 이렇게 좋은 기업을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싼 가격이다. 생각해보지 못한 싼 가격이다. 라는 게 이렇게 주식이 하락기에 온다면 사야죠. 물방 하라는 건 절대 안 합니다. 물방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조금이라도 사놔야죠.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덜 아쉽죠. 그리고 여기서 산 다음에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이렇게 하면서 모아가야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번 기억해 두세요. 두시다가 이때다 싶을 때 이제 자금을 투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저는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PER 주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런 뭐 인플레이션 이슈 그리고 저PER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PER 종목들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5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실적을 발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업 IR 담당자들이 이제 보통 실적을 발표하는데 월요일날 발표해서 뭐합니까? 금요일날 발표하고 주말에 쉬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5월 14일 오늘 웬만하면 실적들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가 다 나올 거예요. 그것 중에 저 PR 종목 중에 1분기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투자하면 그게 요즘에 그 시장을 보면 한번 오른 주식이 뭐 많이 올랐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몇 번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된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때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수익을 낼 만한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 우진이란 기업, 동원금속, 한국알콜, JNTC라는 기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PER 종목 중에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전 특히 JNTC가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JNTC가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9.5배 받고,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 예상 EPS 기준으로 8.8배 정도 받아요. 뭐 PBR은 1.45배인데, 근데 얘네가 IT예요, IT. 그러니까 휴대폰용 강화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지금 전망치가 되게 다들 좋단 말이죠. 제가 이건 갖고 오진 않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커넥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커넥터가 이게 그 핸드폰 충전할 때 이제 우리가 충전하려고 꼽는 그런 거고요. 꼽는 뭐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하는 업체인데, 근데 뭐 이쪽에서도 뭐 자동차 정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휴대폰 사업도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많이 올라가고 EPS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PER이 9배밖에 안 된다. 8배밖에 안 된다. 저 PER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고 더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게 JNTC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이게 저 PER 관련주로 1분기 실적만 확인되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러니까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국 알콜은 뭐 아시죠? 그 뭐 주정하는 업체, 알콜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산에티라고 초산 부틸입니다. 석유화학 제품. 최근에 유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마진 수요 많이 나고 있죠. 제가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어요. 흥구석유 관심 종목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리고 투자도 진짜 했는데 먹고 나왔죠. 결국은 못 찍었어요. 근데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롤링 되면서 롤오버 뭐 마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고는 뭐 이 정도에 샀고 뭐 이제 파는 건 이렇게 되니까 수익률이 마진이 되게 좋아지는 뭐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알콜도 6.4배고 뭐 석유화학도 있고 화학 제품 위주인데 한국 알콜도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원 금속은 뭐 자동차, 전기차 이것도 좀 유익 있게 봐야죠. 현대차 뭐 투자 뭐 8조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유익 있게 보셔야 되고, 이게 우진이라는 게 되게 골 때리는 기업인데 철강산업용 뭐 이게 자동화 장치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원자력 관련주여가지고 뭐 나라에서 원자력 관련된 사업을 한다 하면 이 PER 때문에 PER 같은 뭐 요소 너무 싸다 해가지고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1분기 실적 잘 나오면 싼 맛에라도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오늘 첫 방송이기도 하고 목소리도 안 좋고 뭐 잘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찍을 계획이고요. 좀 괜찮으셨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하고 뭐 요번 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주식 투자 잘 하시고요. 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